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한 단체들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요즘 뉴스거리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의혹이 정의기억연대 회계 처리와 사업 진행 방식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윤미향 당선인 개인 비리까지 번지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조만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 11일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한 이후 관련 고발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의연의 부실회계 처리 논란에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광주 나눔의 집 후원금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나눔의 집은 조계종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인입니다. 두 사건 모두 고발이 있으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나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 사법처리를 하게 되겠지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해한다는 대의를 위한다 해도 기부나 모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해당 목적에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부터는 군사행정 작용과 위법 부당한 군사행정에 대한 구제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군 공무원이란 군사행정기관의 구성원인 군인과 군무원을 말합니다. 군인과 군무원은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또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국방의무 수행자이지만 전시에는 전쟁 수행자, 나아가 교전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전시의 군인과 군무원은 전쟁법 또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요. 공무원으로서 군인, 특히 지원에 의한 장교, 부사관, 군무원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즉 병사는 제외한 것이죠. 군 인사법은 군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군 인사법과 군무원 인사법 등이죠. 이들 법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병역법 등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의 개요 시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을 배운 적이 있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을 적용한다고요. 병역법은 병역 의무자의 병역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요. 군인사법은 병역 의무자 중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보면 군인은 집단행위나 사회단체 가입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기로 하죠. 구 군인 복무 규율에서 금지하는 군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군인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법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군무 이외의 이를 위한 집단행위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한 행위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부인하고 이를 규범 위반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구체적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 복무규율이라 하는 것은 군법 중 하나로서 군인사법의 하해 법령인 대통령령이었습니다. 군인을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하기 위해 만든 규율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특히 기본권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서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016년 6월 30일부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장교나 하사관으로 임용이 되면 보직을 맡게 될 것이고 또 진급을 하고 나중에 전역을 하겠죠. 이러한 과정에 대한 법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군인사법 제9조에 장교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 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전형이란 공무원 임용 시 적격자인가 여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일정한 자격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자격 요건을 약간 완화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그 직무에 실질적으로 적당한지 또는 직무에 관한 특정한 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공채라고 보면은 특채의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사법 제10조는 임용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등등등은 장교나 부사관에 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 행위 및 복무 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학력을 이주해서 학사장교로 인간되어 현역장교로 복무하던 사람의 학력 이주 사실이 밝혀지자 국방부 장관이 임관 무효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서 학력 증명서를 이주하는 등 사관 후보생 지원 자격에 관한 요건을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한
소극적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교로 임용된 경우와는 그 위법성 및 하자의 정도를 달리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교 등의 임용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계약이냐 단독행위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지만은 쌍방적 행정처분, 즉 동의가 필요한 단독행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병의 징집은 법률의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형성된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업무를 분류할 때 계급과 직급으로 분류하곤 하죠. 업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등의 차이에 따라서 계층별 구분을 할 때 개인의 신분에 중점을 두는 것을 계급이라 하고 업무에 중점을 두는 것을 직급이라고 합니다. 군 인사법 제3조에 군인의 계급과 명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계급과 역할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죠. 장교는 지휘권을 가지며 부대와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군의 간부입니다. 준사관은 전문 분야에서 장교를 돕고 부사관과 병을 지도합니다. 부사관은 전투, 행정 및 기술에 있어서 실질 동작이 고도로 숙달된 군인입니다. 병은 명령에 따라 직접 전투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죠. 부사관의 책무가 뭡니까, 여러분?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부사관은 맡은 바 직무에 정통하고 솔선수범하며 병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서열이란 군인으로서 가장 상급자로부터 하급자에 이르는 순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과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진급이란 최저 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되는 자가 상위의 계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급을 위해서는 최저 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쳐야 하며 상위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실적이나 능력이 진급의 중요한 요소이지요. 진급의 유형에는 정상진급, 임기제 진급, 근속진급, 명예진급, 특정 직의 계급 부여, 전사자, 순직자 및 유공자의 진급,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등이 있습니다. 장교의 진급은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명권자가 임명합니다. 즉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사관의 진급은 부사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그 임을 받은 장성급 지휘관이 임명합니다. 임기제 진급이란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마친 영광급 장교 이상에 대해 인력 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임기를 정해 1계급을 진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기제 진급자는 전역 후에 2년 이내의 임기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후배가 진급할 수 있는 티오를 주기 때문에 군 인력의 적체 효소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명예진급은 진급적기 경과자의 복무 의욕 증진과 명예롭게 전역하는 장교의 자금식 고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계급, 중령에서 대령으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상사에서 원사로의 진급의 하나입니다. 군인사법 24조의 4에 보면은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명예전역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명예진급된 사람의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 따라 지급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 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시계급 부여란 전시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진급으로서 상위 계급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통상 법무 의무 등 특수병과 장교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수는 임시계급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근무기간은 원계급으로 인정합니다. 파견은 본래 소속을 유지하면서 상급부대 인사명령 또는 지시에 의해서 타 부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이란 일정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군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신청 또는 행정기관 직권으로 직무 수행 의무만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 공상에 의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 중에는 봉급이 감액 지급됩니다. 전속이란 동일 계급 내에서 보직이 변경을 하거나 한 단위 부대에서 다른 단위 부대로 소속을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직은 편제표에 의거 인가된 직위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교의 보직은 일반형 장교, 전문형 장교, 특수형 장교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보직 해임이란 보직 임기 만료 전 보직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 신분을 보유하면서 보직만을 해임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보직 해임은 보직권자의 재량행위이며 진급과 보직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정행위입니다. 보직 해임의 사유는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입니다.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보직해임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첫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 사유가 됩니다. 둘째, 진급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그 밖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직 위법부당한 보직해임으로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군인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인사소청심의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소청 심의의 처리 결과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